네, 정치 고수다 시간입니다.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좀 많이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국민의힘을 잘 모릅니다. 근데 아까 네. 이 앞에 하신 말씀 좀 들었는데 네. 뭐 연판장 돌리는 걸 가지고 이 민주당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연판장을 돌리느냐. 어우, 지나간 코너에 대해서 앞에 나오신 의원이. 처참한 풍경이라는 네, 식으로 네, 말씀을 네, 하시는데 네. 지금 민주당에서 그런 말 할 계제는 아니죠. 저는 이 제3자적 입장에서 보면 네. 민주당은 네. 명색이 원내대표를 지낸 분들을 줄줄이 비명 행사를 시킨 네. 사당화 작업이 완료된 정당입니다. 그런 정당에서 가령 당권을 놓고 막 경쟁을 하는 이 흥행이 되고 있는 이런 국민의힘을 모습을 얘기할 두고 건 아니다. 지금 거기는 네. 이재명 네. 대표 외에 네.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김도관 전 의원이 출마를 하니 안 하니 하는 그 문제, 네, 네. 그 문제가 유일한 관심사가 되어 있는 정당에서 갑자기 국민의힘에 연판장이 돌고 있다고 하고 시비를 걸 그런 계제가 됩니까? 뭐 시비를 걸었다고 하시면 좀 그렇고 이미 비판을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이미 우리나라가 네. 정말 부끄러운 지금 이제 삼류 정치, 후진적 민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연판장 사태가 아니라 이번에 가령 네. 한동훈 위원장 쪽에서 네. 그 문자 메시지가 흘러나온 것인지 아니면 한동훈 쪽에서 주장하는 대로 대통령실 쪽에서 이 전당대회 개입을 하기 위해서 문자 메시지를 흘린 것인지 그 진실 여부는 저는 모릅니다. 어떻게 보세요? 하지만 네, 하지만 이런 이전 네, 투구, 네. 이전 투구를 벌이는 것을 보면서 국민의힘도 예, 정말 이제 운을 다하고 있구나. 좀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대구시장 홍준표가 한 말이 참 재밌습니다. 한동훈이가 네. 화양연화를 얘기했잖아요. 네. 작년 3월입니까? 내가 화양연화한 시절이 있었다. 문재인 검사 시절이다. 내가 솔직히 말해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정말 실망한 때가 바로 그 말을 들었을 때입니다. 화양연화라는 것은 네. 저도 찾아봤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네. 나도 한문 공부를 한글보다 오히려 더 먼저 배운 사람인데 천자문을 도대체 처음 듣는 말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1946년에 중국에서 나온 영화 제목이에요. 그게 화양연화가. 꽃 같은 시절. 네. 꽃 같은 시절이에요. 꽃 화자에다가 모양 네, 양자, 네. 그리고 연화, 빛날 화자를 썼으니까 자기가 가장 빛나던 시절이 문재인 정권 초기, 그러니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제3차장 할 때다. 그 말이 뭡니까? 보수 인사들을 수백 명, 수천 명을 끌어다가 조사를 하고 전부 다 구속을 200명 넘게 구속을 시키고 보수를 완전히 괴멸을 시켰잖아요. 그 무립을 두고 자기가 화양연화라고 표현을 하면 자기는 보수 정당에 있어서는 안 되죠. 저는 그때 정말 실망했어요. 한동훈 후보는 비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아니죠. 것 같은데요. 본인 입으로 한 말입니다. 그 시절이 화양연화라는 그렇다는 거지. 그게 꽃같은 시절이었다면 그 시절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다시 있다. 돌아가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 변호사님은? 말씀을 네. 한다는 네. 자체가 이분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미숙한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작년 네. 말에 비대위원장으로 온다는 얘기를 했을 때, 네. 야, 그래도 지금 우리 보수의 자산으로 지금 한동훈을 꼽고 있는데 네. 제발 제대로 본인이 공부를 좀 하도록 놔둬라. 계속 공모 말씀 많이 우리 하셨죠. 보수에 네. 나오는 인사들이 네. 과거 네. 안철수 때부터 새 정치한다는 안철수 때부터 본인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계속 캐치프레이즈만 내걸고 네. 본인의 상표만 갖다 붙이는데 결국 다 실패를 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결국 내공 부족입니다. 딴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내가 한동훈 위원장이 공부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피력을 했고 본인이 지금 정치 신인이 네. 정치 지역자도 잘 모르는 분이 화양연화나 얘기하는 분이 본인이 비대위원장이 돼서 공천권을 장악을 해서 본인의 책임 아래 총선을 치르겠다. 이 실패할 확률, 폭망할 가능성이 80%라고 내가 이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네. 진짜 폭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최소한 왜 선거에 졌는지 백스를 본인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나는 이렇게 해서 패배를 했다. 자, 나는 이제 물러나겠습니다. 네. 본인이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통 물러나더니만 조금 있다가 전당대회를 해서 새로
지도부를 구성을 한다 이러니까 다시 출마를 하겠다 네. 이래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걸 지켜보는 우리 보수층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물론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지지율 1위 아니냐. 네. 내 셀럽 아니냐. 네. 국회의원 선거 국민이 가장 나를 원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글쎄요. 있잖아요. 국회의원 예, 선거 기간 예, 안에 예. 본인이 이 국민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 민생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내놓았느냐, 어떤 정책을 내놓았느냐. 그럼 지금 당대표 후보로 나와서도 어떤 비전이나 대안을 그렇죠. 못 내가 내놓고 지금 하는 있다고 말이 보세요? 그겁니다. 예. 지금요 네. 문자 메시지 네. 논란이 벌어진 것도 네. 그겁니다. 왜 지금 벌어진 걸로 지금 보세요? 나머지 네, 세 네. 분들 나경원 그리고 원희룡, 윤상현 난 다 있고. 마찬가지라는 예, 생각이에요. 물론 이번에 비전 발표회를 가지긴 네, 가졌어요. 예, 예. 그런데 한동훈, 나경원, 뭐 윤상현 할 것 없이 네. 하나같이 대중에게 지금 호소를 하는 나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이 당을 네. 끌고 가서 그리고 나를 이렇게 희생을 하겠다. 그래 나를 믿고 함께 갑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한 분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단일 정당이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은 나는 애초에 평가도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정당이 되려면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네. 정당이라는 것은 헌법 8조가 예정하고 있는 정당은 적어도 네. 같은 인연과 정책으로 뭉쳐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결사체인데 네. 이 지금 국민의힘은 과연 그러냐. 그러면 당의 정체성부터 바로 잡자. 정체성으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 지금- 거 없고 지금 논란이 다른 데로 메시지 지금 갖고 옮겨가죠. 문자 지금. 메시지가 예, 있었느냐 예, 없었느냐 그 예, 문제가 예, 아니라 예. 정체성을 갖고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보수는 어떤 보수냐, 우리가 어떤 자유주의 정당이냐, 그걸 싸워야 되잖아요. 적어도 영국 보수당은 이번에 참패를 했지만은 그런 반성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외신을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변호사님은 예. 이 문자 논란이나 이런 게 있는 게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쪽에서 이렇게 흘리고 있다? 뭐 이렇게 보세요? 글쎄요. 공부가 덜 됐다? 아니, 이 그건 사람이 이제- 당대표가 아니, 되면 그건 안 이제 된다? 한동훈 그 후보 쪽에서는 네. 뭐 나경원이 아니라 원희룡을 의심을 하겠죠. 이 친윤 새로운 친윤으로 부각이 된 원희룡을 한번 의심하겠죠. 그런 원희룡 예, 후보 캠프에서 아니라고 얘기는 예, 했습니다만 글쎄 네, 그쪽에서 네, 흘러나온 의심을 것 하고 아니냐 있죠. 그런 예, 이제 예.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네. 대통령실과 아마 네,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짜고 그러죠. 이런 걸 흘려냈을 것이다. 네. 안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 이러는데 그렇죠. 두 사람 간에 주고받은 지금- 문자인데 어떻게 나왔냐. 지금 아니죠. 그런 거죠. 원희룡 쪽은 네, 네. 프로젝트죠. 무슨 소리냐. 당시하고 가까운 진중군이라는 농객이 나는 메시지 다 읽었다 이러면서 네, 네. 지금 비판 대회에 서 있지 않느냐. 그럼 그쪽에서 일부러 흘렸다 뭐 이렇게 볼 그쪽에서 수 일부러 있어요? 흘린 것 아니냐. 이제 네, 이 얘기란 네,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두고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이전투구. 이전투구가 오줌 밭에서 개들이 싸우고 있다. 참 하기 싫은 표현이지만 네, 하기 네, 싫은 네. 비유지만 이걸 이전투구라고 국민들이 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보입니다. 당의 지금. 정체성과 네, 네. 정책으로 네. 싸워야 될 판에 네. 왜 이러느냐. 왜 이렇게 국민들이 자꾸 실망감을 주느냐. 네. 국회의원 선거에 고작 108석 차지해놓고 그런 대망신을 당해놓고 네. 조금도 부끄러움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부끄러운 것 같으면 적어도 지금이라도 반성하는 자세로 그리고 네. 한동훈 위원장은 네. 지금 물러서는 것이 나는 오히려 더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제 이미 나왔으니까 어쩔 수가 나왔죠. 없어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나경원 원희룡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마치 한동훈과 싸우는 것을 네. 이게 야당과 싸우는 것보다 더 심한 말들이 오고 가요. 당내 경선이 더 심하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한쪽이라도 네, 네. 좀 정책으로 승부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달라. 안 그러실 것 같은데요. 왜들 이러느냐? 왜 이렇게 해서 네. 실망을 자꾸 실망을 다 하느냐? 네. 참 보면 네.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지어 연판장 돌리는 문제가 나오니까 자 연판장 돌려. 그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해라. 계속 해라. 이렇게 여론 얘기를 나쁘다고 했죠. 취소하지 예, 마라. 예, 예. 이런 식으로 네, 도전적으로 예, 나온단 예, 말이에요. 예. 그 연판장 문제 처음 피해자는 나경원입니다. 그렇죠. 네. 내가 나경원 당시에 53명이 연판장에 서명을 했어요. 네. 내가 알고 있는 모 초선 의원들에게 네. 전화를 몇 통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당신 지지한다는 걸 철회하겠다. 내가 정말 화가 많이 네. 났어요. 그 속에는 그 앞에 선거 때 네. 내가 지원 유세까지 했던 네. 그런 분들이 그분들 있었는데 계세요? 내가 정말 화가 났어요. 네. 어떻게 이런 정치를 하느냐. 네, 네. 그런데 이번에 연판장이
도는데 과연 네. 이 연판장이 누가 어떻게 해서 시작을 한 것이냐. 물론 뭐 박종진 그 전 앵커 같은 분이 네. 지금 뭐 친윤계 원외 당협위원장이라고 본인은 한 두 돼 있어. 명에게 네. 전화를 했을 뿐이다 전화하셨다면서요? 이러면서 네. 본인이 대신 선관위원까지 내 사임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는데 과연 누가 이 연판장 아이디어를 낸 거냐. 이 연판장이라는 게 네. 이게 우리가 독립 이게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이 목숨을 걸고 연판장에 가령 아니면 피로서 이름 자기 이름을 적는다 하면 그건 정말 존경할 만하지만 이게 어떤 권력을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권력에 줄 서기 위해서 연판장에 서명을 한다. 그게 정신들입니까? 그래서 아까 내가 이 여기에 앉았던 민주당 의원이 비판을 하지 않아도 나도 오늘 그걸 좀 씹을 생각했는데 비판하실 근데 앞에서 생각이었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분이 네. 얘한테 아니 자기 민주당은 1인 정당 만들어 놓고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고 있나. 이미 이 코너를 하고 가신 그 민주당 의원을 비판하시는 건 좀 아닌 적어도 자리에 1인 가드니까. 정당은 반성을 해야지. 1인 정당은 알겠습니다. 정당이 네. 아닙니다. 네. 그건요. 그 민주정당이 아니에요. 네, 네.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그런 네. 정당이 아니라 단지 이재명을 지지하는 패거리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까지 듣고. 근데 지금 한동훈 후보는 뭐라고 했냐면 전당대회 개입이다, 당무 개입이다라고 하면서 이 당무 개입이 뭘 얘기하는 거냐? 대통령실 개입까지 뜻하는 거냐? 막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개입한 적도 없고 우리 끌어들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그게 어떻게 또 보세요? 재밌는 게 네. 처음에는 그 김건희 여사의 문자 메시지가 한 통인 줄 알았는데 네. 거기 곧 5통이라는 것이 다섯 이제 차례다. 드러났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알려지기로는 이 100번 1000번이라도 사과를 하겠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의 뜻대로 해드릴 예. 테니까 빨리 의견을 달라. 이제 이런 문자 메시지였다는 건데 한동훈 위원장 쪽에서는 그 문자 메시지를 가만히 읽어보면 그게 아니다. 아니다. 읽어보면 사과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과를 하면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그래도 사과를 안 하는 쪽에 더 이 무게가 방침이 있었다? 찍혀가 있다. 예, 이 예, 얘기예요. 예. 그런데 그렇다면 이 전문이 사실은 다 공개가 됐으면 좋겠는데 네. 사실 나는 그 전문 공개해봐서 지금 뭐 하느냐. 문제는 지금 그 한동훈 위원장 쪽에서도 이제 유난 갈등 이 3차 전쟁에 있어서 네. 아주 극단적인 말까지 나와요. 어떤 말이 나왔는가 하면 V1, V2 그게 뭔가 하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거든요. VIP 1과 VIP 2가 만약 이게 개입됐다 그러면 선을 넘은 것이다. 이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건 같은 당에서 그리고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니까 지금 집권 여당이잖아요. 그렇죠. 윤 대통령을 뒷받침해주는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되겠다는 자세가 아닌 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윤상현 의원 같은 분은 무슨 소리냐? 당신 그렇다 그러면 그만둬야 된다. 그렇다 그러면 윤 대통령과 적대적 관계에 앞으로 서겠다는 건데 그거 아니다. 이제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 나는 네 사람이 오늘 지를 때라도 자 중국집에서 우리 짜장면을 한 그릇 합시다 이러면서 모여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이 문제를 논의를 하면서 사과할 사람은 서로 비밀리에 안에서 사과를 하고 내일부터는 이 얘기하지 말기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결론을 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할 수 있을 것 왜 같으세요? 그런가 하면 이렇습니다. 이 말이 왜 나왔겠어요?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겠다고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걸 익십했다. 읽고 씹어버렸다. 그러니까 대답을 하지 않았다. 대답을 안 해줘가지고 그래서 지금. 사과할 기회를 못 만들었기 때문에 선거에서 총선 참패를 졌다. 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솔직히 내가 제 3자적 입장에서 선거에 왜 이렇게 참패를 했느냐 보면 사과했으면은 좀 솔직히 낫나요? 윤 대통령 책임도 많지만 네. 윤 대통령이 오만과 불통이라는 책임이 있잖아요. 그 책임도 커요. 그리고 특히 4월 1일 날이죠. 이게 의사들 2,000명 늘리는 그 담화문을 의대정원? 50분 동안 예, 일방적으로 예, 발표를 예, 했단 예, 말이에요. 예, 예. 그리고 나서 보수층도 나 투표하기 싫어하는 분들이 급격히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한동훈 위원장이 선거 전략을 잘못 짠 거예요. 이 후보들 찾아가서 어깨동무하면서 자기가 주인공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마치 대선 전초전을 방불케 하는 모습을 연출을 하고 셀카 하나 찍고 그런 대신에 하루 7번, 8번의 유세 현장에서 대중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없은 거예요. 메시지라고는 이조 심판론, 이재명과 조국 심판론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제가 그때도 그걸 보면서 정말 답답했어요. 적어도
그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나가는 방향이 네. 포퓰리즘이라도 비판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왜 이러느냐 정말. 정말 답답해요. 네. 이게 총선 기간은 계속 지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네. 국민의힘 후보들 지지도는 올라가지 않고 공천은 또 어떻습니까? 지난 4년 전에 패배를 한 후보들을 그대로 다 내놓았단 말이에요. 민주당은 거꾸로 비명 행사를 하면서 얼굴이라도 바꾸는데 국민의힘은 떨어진 후보들 그대로 내놓았으니까 얼굴조차 바뀌지 않은 거예요. 뭔가 변화의 이미지가 없었다 이렇게 보세요. 그렇죠. 네. 이 바뀌고 바꾸겠다는 사람이 네. 이기는 것이 선거입니다. 모든 선거가 그래요. 현실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이 권력에 저항하는 쪽에 항상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집권 여당은 중간평가 선거에서 100% 불리해요.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그 네. 분리를 극복할 아이디어를 내고 전략을 펴줘야 되는데 네. 정반대로 국민들에게 그냥 읍소잡기로만 나간 거란 말이에요. 난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좀 해서 다음 차기를 생각한다면 네. 나는 본인이 지금 가장 첫 번째가 하는 셀럽이잖아요. 국민의힘 안에서는. 아니 지금 총선 책임론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론조사에서 예, 그렇죠. 1등을 하고 그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 예, 얼마나 예. 좋은 환경이에요. 네. 본인이 지금이야말로 한 1년 머리 띠두르고 고시 네. 공부하듯이 네. 진짜 공부를 하고 네. 그리고 현장을 경제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현장의 애로를 청취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면 국민들이 아마 상당히 박수를 쳤을 것이다. 그럼 지금 문자 메시지 논란이 있잖아요. 이게 이번 당대표 선거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엄청나게 영향 주겠죠. 줄 거라고 보세요? 예. 저는 결국은 그 이제 한동훈이냐 네. 비의 한동훈이냐 네. 예. 이 결선 투표는 갈 것으로 봅니다. 네. 이 제 판단이 지금까지는 그래요. 네. 제가 주변에 쭉 알아보기로는 네. 뭐 결선 투표는 100% 간다. 근데 결선 투표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네. 문제는 결선 투표로 가면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유리하다고 못 볼 겁니다. 그런데 네, 네. 제가 진짜 걱정하는 그거예요. 결선 투표 뒤에 생길 당의 서로 간의 후유증? 즉대시 네, 현상입니다. 네, 서로를 적으로 볼 테니까 네, 네, 네. 민주당보다 네가 더 나빠 뭐 이런 식의 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러면 차라리 네. 지금이라도 네. 당을 완전히 깨버리고 당을 네. 새로 만들자. 네. 보수 정체성이라도 제대로 찾는 네. 범자유주의적 그 정체성이라도 제대로 찾는 그런 정당을 새로 건설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영국 보수당도 이번에 참패를 한 다음에 네. 보수의 정체성을 찾자고 난리가 나 있습니다. 가령 마그리트 대처 여사가 그 총리가 되고 나서 한 말, 우리 모두는 불평등할 권리가 있다. 이게 다시 캐치프레이즈로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면 한심해요. 싸우는데 집중하고 있다 지금. 아, 보수가 뭔지도 모르고 네. 국민의힘에 다 모여가 있는 것 네, 아니냐. 네, 네. 내가 이런 비판을 합니다. 요즘 네.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 108명 중에 네. 보수 정체성을 알고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 될까? 네. 정말 보수 정체성으로 똘똘 뭉쳤다면 네. 108명 아니도 됩니다. 7, 80명만 돼도 네. 반드시 이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대표 후보로 나오신 네 분만이라도 오늘 저녁이라도 만나서 우리 좀 자제하고 아니, 잘해보자 내 이런 사람이 얘기를 난 하기를 오늘 바랍니다. 밤이라도 오늘 밤 한 네, 10시쯤 네. 나 짜장면 단판이라도 네. 버렸으면 좋겠어요. 전화하시죠, 변호사님 소주 한병 전화하셔가지고. 두고 짜장면 네 그릇 두고 네. 아무도 넣지 말고 네, 네. 단판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네. 변호사님 말씀대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조금 달라지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정말 것 같은데요. 달라지길 기대하는 네. 사람은 네. 우리 국민의 절반입니다. 네. 그런데 네. 달라질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권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 권력이 바로 눈앞에 아른거리니까. 오늘 이 아른거리니까 방송을 그런 거예요. 좀 내 후보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